안전 개택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9일 7시 50분 8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뭐 막 얘기한다 그랬죠. 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손님들하고의 그 평점, 그것도 아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제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인상, 차 안에 향이 좋게, 본인들은, 기사님들은 아마 본인 냄새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생각난 건 뭐냐면 혼잣말. 저도 가끔 튀어나올 때 있어요. 손님들 타시면은 뭐 이런 똥콜이라든지, 아니면 술 많이 마셨네 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혼잣말을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시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저도 뭐 툭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특히 운행할 때 갑자기 껴들거나 뭐 이러면 저런 또라이 이럴 때 있거든요. 손님이 듣고서 뭐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손님들 대부분 타시면, 특히 젊으신 분들 혼자 타시면은 이어폰 꽂고 뭐 대꾸도 안 하시죠. 안녕하세요 해도 대꾸도 안 하죠. 처음에 뭐 나는 대꾸 안 하길래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릴 때 보면 한국말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나중에 한 반데, 손님들이 택시 부르느라고 진이 빠지신 거예요. 막 피크타임에 안 잡힐 때 막 15분 30분 계속 콜을 연결을 해도 안 잡혀가지고 진이 빠진 거예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고생이 운행하는 기사한테 다 오죠. 그분들은 카카오 짜증나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지막 잘 수행하신 분한테 이유 없이 그냥 배포 테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혼잣말을 최대한 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님들한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누가 갑이냐, 손님이 갑이냐, 카카오가 갑이냐, 기사가 갑이냐,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죠.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는 게 목적인데, 뭐 택시기사가 뭐 막말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봉사활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 좀 갑질하네, 그럴 때가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특히 경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기사한테 양해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운전을 이따위래. 뭐 손님마다 많습니다. 별의별 꼬투리 잡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기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이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 삶이, 그 주변 분들, 그 가족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잔소리 하시는 분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길손님으로 태우신 분이 있는데 꽤 됐어요.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길손님을 탔는데, 타자마자 왜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그 주행거리 불과 7분이에요 7분. 제가 중간에 내리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 큰일 나죠.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근데 당연히 요금도 안 받았어요. 당연히 요금도 안 받고. 두 번이군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타시자마자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요금 안 받고 그냥 내리게 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글쎄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글쎄요,
오늘 손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죠. 말 죄송합니다. 일요일이라서 평상시 일요일은 기사님들이 많이 쉬세요. 그래서 제가 운행하는 그 느낌은 항상 틈새 시장인 걸 느낍니다. 정말 손님이 계속 연결되고 택시 못 잡아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지역도 있고, 정말로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운행을 해보고 제가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영상을 찍었는데, 구입한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아직 테스트를 별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 뭘 잘못했는지. 어쨌든 오늘 일을 한번 힘차게 운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제 곧 휴가철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장거리 손님이 아침, 새벽, 뭐 오후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올 때 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 인천공항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안전한 운행하시면서 좋은 매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전! 네, 7월 20일 아침 7시 11분입니다. 지금 막 가스 추입하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영업거리 218km 18회 218 18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요가 아닙니다. 매출은 29만 8,600원, 통행료 포함해서 30만 4천원이고요. 블루콜 3콜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주행거리 354km, 지금 11시 50분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 출발할 때 저걸 안 했나봐요. 리셋을 또 안 했나봐요. 그래서 시간이 약 11시간 한 20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가 좀 길어서 공차 거리가 130km가 넘네요. 어제는 가성비 좋게 탔지만 오늘은 완전히 꽝인데, 보통이 이렇습니다. 보통이 공차 주행 거리가 100km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운행 내역은 이렇습니다. 지금 첫 콜이 8시 33분 한남도에서 용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첫 콜이 아니고 첫 콜이 집에서 그 을지병원 사거리, 정확히 말하면은 그 옛날에 앙드레김, 아니다, 영동호텔 뒤쪽 있죠? 그쪽 같습니다. 길손님으로 갔고, 요금이 기억이 안 나네요. 요금이 12,900원 나왔나봐요. 12,900원. 맞습니다. 12,900원. 이 손님이 운전도 좀 많이 하시나봐요. 그러면서 본인은 비상등 많이 켜고, 또 끼어들 때 고마우면 또 켜고, 한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끼기 전에 비상등 켜고, 그 다음에 끼어든 다음에 안정적일 때 다시 한번 비상등 켜고. 이게 귀찮아서 그딴 걸 왜 해? 뒤에 분들이 빵빵 안 되고 쌍라이트 안 켜게 하는 요령이에요. 결국은 제가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완전 반대편이죠. 다리 건너서, 한남대교 건너서 용산. 아우, 이분들 아주 대박이었어요. 여자 두 분이신데, 한남 오거리 유엔빌리지 올라가는 코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코너에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인지 뭔지 있나봐요. 거기서 찍으시고 이태원 쪽, 정확히 말하면 해방촌을 가십니다. 거기서 당연히 좌회전 안 되죠.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덜 들어가서 그랬지, 거기서 들어갔으면 또 유엔빌리지 쪽으로 쭉 올라가서 유턴해서 가고 해야 돼요. 어찌됐든 좌회전 못하는 지역이고, 그 바로 200m 앞쪽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횡단보도 건너듯이 새벽 같았으면 했겠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그래서 뺑 돌았어요. 돌아서 하얏트 쪽으로 해가지고 경리단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해방촌으로 올라가는. 거리 굉장히 짧고 뭐 시간 11분이죠. 이분들이 블루콜로 들어왔을 거예요. 블루콜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 잡혔겠고, 또 해방촌을 좋아하는 기사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좁죠, 거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비보 좌회전 하듯이 유턴해서 나오는 길에 용산에서 한강로, 이분도 좀 재밌었는데 아유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 남영동에서 가양동, 코스 좋죠. 거리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발산에서 화곡동, 요 전에 가양동 그 발산역 근처예요. 발산역 근처인데 거기서 경로를 단지를 한 바퀴 돌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운서역이 떴습니다. 운서 무슨 아파트예요. 운서 무슨 아파트인데 역 근처인지 하여튼 운서동이에요. 파주죠, 파주. 야동동인가 뭐 그럴 거예요. 거기 잡혀가지고 갔는데 직접 결제인데 손님이 안 나옵니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법률 사무소인가 뭐 이렇게 찍혀 있고, 손님이 타시기 아주 애매한 장소인데 그 옆에 난간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한 지 3분이 지났어요. 취소하려다가 손님이 취소를 해줍니다. 솔직히 좀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방향을 다시 틀어서 한 바퀴를 더 돌려고 할까 하다가 살짝 골목으로 도는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금천구가 뜹니다. 저희 화나가지고 그거 까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근처에서 화곡동이 떴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픽업 거리가 불과 200m 조금 넘었나? 근데 애기하고 타신 그 젊은 엄마예요. 그런 다음에 그 화곡동 건너편 쪽, 주소지는만 목동이고 바로 근처예요. 화곡동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 다음 목동에서 목동, 그 다음 서교동에서 연남동. 이게 또 대박이에요. 제가 목동에서 목동 손님 모시고 거기서 그냥 그 합정으로 바로 그냥 서두러 갔는데 합정에서 들어가서 글쎄요, 제 기억으로 하나 취소를 했던 것 같아요. 했나 안 했나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이분이 거리가 제가 경로가 나오는 길에 이미 방향을 홍대 입구역 쪽으로 돌렸는데 건너편 쪽이에요. 건너편 쪽. 뺑 돌아야 돼요. 내비상으로 9분 남아요. 9분. 근데 이분 블루콜인데 취소 안 하십니다. 거리는 지도상 직선거리는 불과 300m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뭐 유턴도 없고 좌회전도 없고 뺑 돌아야 돼요. 한 블럭 돌아서 완전히 돌아서 9분. 근데 그 사이사이로 해가지고 제가 5분인가 6분 만에 갔는데 손님 타시는 위치가 일방통행 로입니다. 타자마자 거기서 제가 직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이라서. 그래서 타시자마자 제가 쓴소리를 했어요. 뭐 멀리 가시는 분도 아니신데 혹시 두 분 다 한국 사람 맞나요? 그때 맞대요. 그리고 말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외국 분들이야
길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서 있었겠지만, 한국 분들이 본인들이 응?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차가 나갔는지도 아시면서 일방통행로 앞에 서서 타시면, 제가 또 거기가 또 후진해서 또 약간 골목 삼거리 있죠? 골목 삼거리, 다시 골목으로 차를 넣어서 다시 또 후진해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타자마자 뭐 사업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저는 거기서 짜증이 이미 난 거예요. 좋은 말이 뭐 나가겠습니까? 그냥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분들이 비도 안 오고 그런 시간에 만약에 걸어갔으면 한 10분에서 넉넉 잡고 15분이면 갔을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뭐 비즈니스 관계인지 어쩐지 간에 뭐 술 드시러 가시는데 뭐 택시 부르시고 싶었나 봐요. 어쨌든 이 콜 하나 해결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뭐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영등포동,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시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정이 더 이상 그 쇼핑 끝나고 이런 분들 다 들어가시고 술 드시고 나오시는 시간들이 조금 애매하고 이르죠, 자정이면. 근데 그래서 양화대교로 넘어갔어요. 양화대교로 넘어가서 당산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당산역에서 손님이 손을 아주 이쁘게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태우고 길손님으로 영등포 무슨 터미널 나이트를 갔어요. 갔는데 뭐 불이 꺼져 있는데 영업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옥신각신 하다가 여기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다가 또 지도 보고 사진도 보고 여기 맞는데 해가지고 일단 내리셨어요. 나이트 영업을 일단 혼자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일단 뭐 재밌게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요금이 한번 볼게요. 요금이 1,900원 나온 것 같아요. 1,900원. 예, 1,9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근처, 영등포에서 영등포. 보통 제 경험으로는, 길손님을 태운 다음에 이렇게 콜을 키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장거리 걸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콜을 껐다가 멈췄다가 다시 키면은 짧은 거리를 줍니다. 짧은 거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콜이 안 빠지는 걸 먼저 배차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콜을 껐다가 키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를, 시간대별로 상관없이 짧은 콜을 주는 걸 느낍니다. 어쨌든 뭐 영등포에서 영등포. 그 다음 픽업지가 건너편이에요. 다리 건너서 여의도에서 강서구 둔천동. 뭐 방향은 좀, 근데 요금 괜찮죠. 그리고 거기서 근데 이 시간에 조금 제 생각으로는 조금 바쁜 편이었어요. 근데 콜을 들어가는 길에 제가 나중에 포인트 한번 설명을, 각 지역 포인트 말씀드릴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클럽거리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죠. 삼거리 포차고 그 반대쪽에서 콜이 시계가 떴다가 바로 빠집니다. 그게 제가 불과 몇 미터를 지나서 그게 콜이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다른 분한테 배차가 됐겠죠. 그 다음에 그거 빠지자마자 바로 쇼핑 골목이 있어요. 거기서 가려면 또 뭐 막 골목골목을 해서, 아니면 한참 뺑 돕니다. 내비상으로 5분 거리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픽업 시간은 10에서 15분 걸릴 겁니다.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삼거리 포차까지 가서 다시 우회전, 상수역 쪽으로 우회전 한 다음에 거기서 비보 좌회전 하듯이 유턴하는 데가 극동 방송국인가요? 극동 방송?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삼거리 포차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삼거리 포착 바로 앞에 신호 대기를 하기 바로 전에 그 건너편에서 안산이 잡혔습니다. 안산. 근데 거기서 유턴을 못 하죠. 근데 제 앞에 차가 앞에 차가 유턴해서 뭐 손님 모시러 갔어요. 카카오 가맹. 보통 안 합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 옆에서 회사 택시인지 법인 택시인지 개인 택시인지 비가맹이신데 제가 유턴을 하려고 비상등을 켜고 제 뒤에 차는 당연히 1차선이라서 좌회전 아니면 직진인데 좌회전 하려고 대기 중인지 하여튼 제가 비상등을 켰기 때문에 뒷차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제가 불법 유턴 하려는 거를. 근데 오른쪽 차가 빵 하면서 갑니다. 뭐 신경 건드린 건지 뭔지 하여튼 차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폭이었고 제가 우측으로 완전히 틀은 다음에 유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살짝 진짜 한 10cm나 옆으로 살짝 했나요? 위협 준 것도 아닌데 배 아파서 그런지 어쩐지 빵 그러길래 저도 빵 하면서 왜 그런 느낌으로 빵 했습니다.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상대방이 운전을 매너 없이 하면 저도 똑같이 해줘요. 만일에 하나 뒷차가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면서 가 손님이 만약에 없으면 제가 쫓아가서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야지 제 스트레스가 풀려요. 안 그러면 제 성격이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좁은지 지랄인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부동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한 바퀴 돌았죠. 안산 가시면은 특히 선부동 여기는 뭐 바로 앞이 선부역이 있죠. 선부역이 뺑 돌아 이렇게 돌게끔 돼 있어요. 동그랗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가끔 늦은 시간에도 콜이 연결이 되고 아니면은 길손님도 계십니다. 근데 길손님이 있었는데 대리기사예요. 대리기사인데 수원을 가자입니다. 수원 인계동. 뭐 갈 수도 있겠죠. 몰래. 어차피 미터기 안 하고 현금이니까. 근데 시계 영업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시계 영업을 안 한다 설명을 하고 승차 거부했습니다. 근데 대리기사는 아시겠지만 승차 거부가 아니죠. 어차피 제대로 된 요금을 안 내시니까 서로 이제 윈윈하고 이제 편의를 봐주는 건데 저는 대리기사님들 웬만하면 모십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나오면서 목감까지 나오는 길에 속도를 내다 말다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러고 그런데 한 3km 조금 넘은 것 같아요. 3km 지점에서 강서구 오장산동 거의 뭐 화곡동이에요. 화곡동인데 어쨌든 이것도 느낌상 뭐 글쎄요 시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긴 나는데 저는 그냥 따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 따당 느낌은 받았어요. 뭐 완벽한 따당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합정으로 갔어요. 합정으로 가서 합정역 이제 서서히 차들이 줄었습니다. 줄는데 거기서 이제 상수역 쪽으로 가느냐 합정역에서 홍대 입구 쪽으로 직진하느냐 거기에 이제 차들이 많이 밀려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있을 때는 붙이기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상수역 쪽에서도 콜이 나오니까 살짝 걸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수역 앞에 그 바로 유턴 하자마자 거기에서 일산 마두동이 연결됐어요. 젊으신 분인데 이분 아주 그 제가 있던 샌프란시스코 얼마 전에 갔다 오시고 뉴욕 갔다 오시고 한 1년 정도를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 백석역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어요. 어차피 백석역 쪽으로 해서 돌아서 나와도 되니까. 근데 백석역 쪽 지나자마자 거기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공항이 떴습니다. J터미널. 이분이 매일 출근하시는 분인가 봐요. 뭐 쉬는 날 빼고 출근할 때 매일 택시를 타신답니다. 제가 포인트 말씀드렸죠. 이 시간대 뭐 그 근처 가시면은 한번 대기 한번 해보세요. 그 백석역 근처. 이분은 일부러 4시 넘어서 콜을 시키신 것 같아요. 법인 카드를 쓰시지만. 그 다음 성산동에서 당산동 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공항에 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성산에서 당산동, 그 다음 서교동에서 서원동. 이거 합정 다시 들어갔다가 아니다, 당산에서 연결됐어요. 당산에 내려주고 합정 콜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픽업이 좀 거리가 좀 되죠. 금방 갔습니다. 차가 없어서. 거기서 관악구 신림역 안쪽이에요. 아주 뭐 나름 좁은 길이죠. 복잡하고. 거기서 블루콜로 종로콜 이렇게 해서 퇴근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해외 분을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이에요. 여의도에서 등촌동. 이분이 무슨 호텔에서 발산 쪽을 가시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분이 딱 콜이 연결되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외국인이죠. 근데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한글입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 분들도 문자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어찌됐든 문자 들어오면 거의 100% 외국인이에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모가 중국 분이신 거예요. 나이 좀 있으시고. 근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 정도? 하여튼 백발이시고 건장하신데 나이 좀 있으세요. 제가 있던 곳에 근처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현재 LA 근교에 리버사이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19살 때 이민 가셔서 버클리 대학교를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얘기도 하고 오클랜드 얘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서로 너무 반갑게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1년에 2번 정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2번 오시는 거면 정말 많이 오시는 겁니다. 자주 오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